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과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대서양의 해류 순환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대서양 해류 순환이 지구 기후 조절의 필수적인 자연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지구 상태가 너무 나빠져 인류가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이후에 한 번 올라간 음식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소득의 10% 이상을 먹을거리 지출에 쓰고 있어 식료품 가격과 외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네. 이 대서양 해류 순환 붕괴론이 제기가 됐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는 좀 부분인데요. 영국 일간지죠, 더 가디언이 한 2주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위트레우트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 내용인데 최근에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 100년 이내 붕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 문제의 논문이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최근 발표돼서 크게 지금 화제가 됐고 또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대서양 자오선이 유지가 돼야 이 지구에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건데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것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이런 예측이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 순환. 네. 그게 뭐예요? 예, 좀 말이 어려운게 네. 느껴질 수 있는데요.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적도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적도 바다의 상층 윗부분은 따뜻한 바닷물이 있어요. 네. 그 적도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극권으로 흘러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따뜻한 물이 북쪽에 가니까 북극에 가서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차가워진 바닷물이 심해로 가라앉아서 다시 적도까지 내려오면 적도에서 다시 따뜻하게 데펴지고 이 흐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다. 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이게 건강한 상황이고요. 이게 바로 대서양 자오선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서양의 이 해류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남극 역전 순환 그리고 이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남극 역전 순환은 남극이 추워야 되는데 남극이 점점 추위가 지금 덜 추워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흐름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두 가지의 큰 흐름이 대서양 자오선 순환, 남극 역전 순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 왜 중요하냐면 적도부터 북극까지 열과 염분을 운반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금과 열이 갔다가 오고 하면서 지구 바닷물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해양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지구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이 대서양 자오선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근데 됩니다. 이 대서양 해류는 대서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그렇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이름만 보면 뭐 대서양에만 영향을 미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다수는 대서양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대서양의 흐름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 일부는 남반구, 인도양, 태평양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대서양의 흐름이 대서양 남쪽으로 가면 이제 남반구, 남극 쪽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인도양과도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면 인도양과도 연결이 되고 또 태평양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서양만이 아니라 이 대서양 자오순환은 결국 전 세계 기후와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대서양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덕분에 유럽의 많은 지역이 온화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서양 자오선 순환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유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워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대서양 자오선 순환이 계속 이렇게 적도와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면서 심해져에 굉장히 깊은 바다 밑에 탄소를 가두는 효과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탄소가 다 위로 배출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서양 순환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네덜란드 위트레이트 대학교 논문에 의하면은 이 대서양 해류 순환이 붕괴된다는 네. 얘기가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 굉장히 안에. 좀 불길한 이 논문 예. 내용인데 위트레이트 대학은 급격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 연구에서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네. 적도 아래에 있는 대서양 중에서도 그러니까 남대서양이죠. 남대서양에서 지난 2000년간 염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컴퓨터로 추정을 했는데 그 결과 염도의 변화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이내 대서양 순환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위트레이트 대학은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측대로 대서양 해류 순환이 붕괴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게 이번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서양 해류 순환이 이렇게 붕괴된 적은 예전에는 없었나요? 예전에 지난 1만 년 동안에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 위트레이트 대학 연구를 보면 만년 전? 만 년 전까지는 아유. 지금부터 만 년 전까지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 아주 뭐 더 먼 옛날 뭐 공룡이 살던 시대 이런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만 년 전까지는 대서양 해류 순환 붕괴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서양 해류 순환이 붕괴되는 건 정말 그 지구 역사에 남을 심각한 격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그 대서양 해류 순환의 어떤 변화가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면 대서양 경우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할 것이다.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한다는 건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이 다 침수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1m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우기와 건기가 뒤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약해지면서 열대우림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아마존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서양 해류 순환의 변화다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것도 LA도 지금 뭐 잠기는 거죠. 뭐 해수면이 그렇게 그렇죠. 높아지면 바닷가 네, 쪽은 바닷가도 그렇겠죠. 높아지면.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데스밸리 얘기했잖아요. 비가 와서 거기 호수도 생기고 거기가 원래는 바다 지역이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대격변을 우리 시대에 겪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뭐 100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길면 100년 후고 짧으면 네. 100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예. 짧으면 정말 우리 시대에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위트레이트 대학의 그 연구 결과 보면 전 세계 기온이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규칙하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남반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따뜻해질 것이다. 남반구 특히 남극을 중심으로 한 남반구는 좀 추워야 되는데 이게 더 따뜻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또 녹을 거고요. 녹죠. 네. 추워야 하는 곳이 따뜻해지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란 얘기예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추워야 될 곳은 추워야 되는데 이게 따뜻해지면 엄격한 재앙이다. 유럽이 급격히 그 낮아지고 강우량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변화 속도보다 이런 식이 되면 한 10배 빠른 변화 속도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결국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논문의 저자가 위트레이트의 르네반 웨스턴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걸 보면 가장 놀란 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란 얘기예요. 변화가 결국 오기는 온다고 봤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지만 너무 빠르다는 얘기고 단기간 내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결론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건 결국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 교수가 경고했고요. 당장 내년에 일어날지 100년 후에 일어날지 그걸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건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예측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1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글쎄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지혜 또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우리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된 소식인데 이 미국의 음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어요. 그 이틀 전 수요일 날 보도했는데 미국인 식비 관련한 특별 보도였습니다. 식료품, 외식 물가.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한 끼 사 먹는 것도 비싸고 마켓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식재료들
그 가격도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다 올랐어요. 그래서 먹거리 지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식료품을 내놓는 기업들의 경우에 원재료 가격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중에서 이 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좀 늘어나면서 미국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해 먹는 것, 밖에서 사 먹는 것 모두 가격이 올라서 정말 미치겠다. 이게 좀 요즘 미국인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다 식비가 오른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2022년 기준으로 연방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걸 보면 그 미국인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이 11.3%.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11.3%가 식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000불을 버는 사람이면 500달러 이상이 식비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1991년 11.4% 이후 31년 만에 소득 대비 식비 지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는데 지난 31년 만에 가장 지금 식비가 비싼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식비에 좀 다른 나라들보다 네. 돈을 좀 더 많이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죠. 네.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죠. 그러니까 지난달 1월에 기준으로 할 때 연방노동부의 그 외식 물가 발표를 보면 그 전년 동월 그러니까 그 1년 전 2023년 1월과 비교했을 때 5.1%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식비 쓴 것보다 올해 1월에 쓴 게 1년 만에 5.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계속 식비에 대한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식료품 가격도 같은 기간에 1.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은 5% 이상 올랐고 식료품은 1.2%가 올라서 아무래도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게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지난 2, 3년 동안 식료품 가격,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탓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됐고 내려왔지만 이 식료품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서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네. 물가가 꾸준히 내려와도 식료품 가격은 널뛰게 할 수 있는 거죠.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확 올라갈 수 있는 게 식료품 가격이어서 잘 잡히지 않는 식료품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캘리포니아주만 그런가 했더니 전국이 아니죠. 다 네, 그러네요. 다 그렇죠. 네.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다고 네. 하는데 어떤 트렌드가 나왔어요? 꾸준히 지금 그래서 네. 외식을 좀 꾸준히 줄이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한 것 네. 같은데 이 저소득층에서 특히 외식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비싼 레스토랑은 말할 것도 없고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점도 비싸요. 그냥 네. 사 먹기에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점점 그런 그 외식하는 그 횟수를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패스트푸드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패스트푸드도 뭐 햄버거에 뭐 프렌치 프라이에 음료수까지 다 합치면 꽤 비쌉니다. 제가 어제 그제 플레어 피쉬 레귤러를 네. 샀는데요. 하나에 거의 6불이었어요. 세금 더해가지고 거의 6불이었어요. 뭐 금요일 날 2개 사면 뭐 얼마 이런 게 프로모션이 그렇게. 있기는 한데 한번 사봤더니 네. 그 플레이피시 조그마죠. 조그만하잖아요. 네. 야 거의 6불이었어요. 그 가격도 올랐지만 사이즈도 왜 이렇게 사이즈도 조그만해요? 줄어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들도 좀 문제예요. 데니스가 요즘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LA 한인타운의 데니스도 지금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곳이 좀 버몬트에 있던 생겨났고, 거. 예, 버몬트에 네네. 있던 거. 그래서 데니스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웬디스 햄버거 네. 패스트푸드점 중에 또 유명한 게 웬디스인데 웬디스도 고객 수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LA 한인타운 인근 그 로스펠리츠 지역에 웬디스도 보면 최근에 문을 닫았고 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한 몇 개월을 또 문을 닫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식당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고 내리질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제살 깎아먹기죠.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고객들이 너무 비싸니까 못 가요. 안 가게 되니까 식당들이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문을 닫는데 과연 문을 닫는 게 좋은지 가격을 좀 다시 내리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식당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퇴양난이죠. 이미 뭐 라디오콜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올해 4월부터 패스트푸드 노동자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음식 가격을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당 $20씩 부담하면서 이 가게 운영할 수 있냐. 그래서 맥도날드라든가 뭐 치폴레 대형 패스트푸드점들이 다 가격 인상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는 특히 4월 1일부터는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네. 맥도날드나 치폴레나 웬만한 패스트푸드점 가격이 다 오를 거고요. 근데
맥도날드나 치폴레 정도 되면 워낙에 유명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맛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웬만한 패스트푸드점들은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들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리고 또 올린 가격을 내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소비자도 힘들고 식당도 힘든 그런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